토론토는 1992년과 1993년 메이저리그 2연패를 할 당시 최다 관중 동원 팀이었으며 그 후로도 부진을 겪으면서도 토론토는 델가도와 로이 할러데이의 존재만으로도 평균 이상의 관중 동원에 성공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2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고 조시 도널슨이 MVP를 타면서 28년 만에 MVP를 배출하면서 토론토는 다시 메이저리그 최고 관중 동원력을 보여줍니다. TSN과 캐나다 프레스에 따르면 토론토는 현재 CFL, 즉 캐나다 풋볼팀들과의 시청률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론토는 로이 할러데이가 떠난 것에 화가 난 많은 야구 팬들이 단체로 블루제이스 보이콧을 선언한 2010년 후 최악의 관중 동원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꼭 매진이 되는 경기가 두 시합 있는데요. 하나는 개막전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데이 시합입니다. 겨울이 긴 캐나다에서 야구가 시작했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토론토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봄이 왔다는 것을 즐기고 축하하기 위해서 개막전을 보러 갑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길고 추운 겨울을 겪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캐나다 데이는 1년 중 유일하게 블루제이스가 캐나다 국기에 새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이며 메이저리그도 토론토 창단 후 7월 1일만큼은 꼭 토론토가 홈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2019 시즌 개막전과 캐나다 데이 티켓을 당일날까지도 팔지 못해 반값 세일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저는 지인들이 류현진 선수 토론토 티켓 구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야구 팬들의 보이콧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토론토 시합은 경기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도 되니 미리 사실 필요 없다 라고 확신에 찬 조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관중 동원력을 가지고 있던 토론토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현지 민심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쩌다가 NBA나 NHL 팀이 아닌 캐나다 사람 중에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CFL 팀들과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농구 말고 현지 팬이자 블루제이스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일한 경험이 있는 저, 달팽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야구에서 야구 이야기를 하는 달팽이입니다. 일단 이 현상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며 서로 가장 큰 비즈니스 파트너이면서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캐나다 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번호가 미국 번호라는 이유로 상점들의 출입을 거부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극동아시아 야구리그가 있는데 29개 팀이 중국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단 한 개의 팀만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팀이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중국, 일본, 대만 국적이며 한국 국적의 선수들은 보기 힘듭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상황이기에 토론토에서는 실력 말고 현지 적응에 대한 노력과 같은 부분이 선수와 팀에 대한 지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4월 23일 토론토의 한인타운에서는 북미 최초이자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에서 일어난 증오 범죄가 일어납니다. 10명이 사망했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한인 커뮤니티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당시 랩터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워싱턴과의 원정이었고 블루제이스는 3연속 홈 시리즈를 앞두고 있었으며 시즌 초였습니다. 25일 랩터스 우지리 단장은 직접 한인타운을 방문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는 애도 후 현장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로한 뒤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블루제이스는 며칠 뒤 서면으로 위로를 표했습니다. 사실 블루제이스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은 매뉴얼대로 잘 대처했습니다. 다만 우지리 단장과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둘의 대응은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지리는 비시즌에도 토론토에 남아서 총리와 아프리카 순방을 같이 가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수장이 캐나다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 토론토와 캐나다를 대표해서 인사를 나갔습니다. 여러 민족 커뮤니티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으며 결국 시험을 보고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캐나다인이자 자랑스러운 토론토 시민이라고 소개합니다. 샤파이로와 에킨스의 경우 정말 일을 잘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들은 스프링 트레이닝이 끝나면 4월에 토론토에 오고 9월 말 시즌이 끝나면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어진 일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지리가 기강을 잡은 랩터스는 우지리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현지화에 노력합니다.
카일 라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니며 본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창간 수업을 직접 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닉 널스 감독은 우승 후 캐나다 대표팀 감독을 맡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겨울에는 랩터스, 봄과 여름에는 캐나다 대표팀의 감독으로 지내면서 그 역시 가족을 데려와서 1년 내내 토론토에서 거주합니다. 이바카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토 맛집 탐방과 쇼핑기를 보여주며 다른 팀 선수들이 토론토에 오면 게스트로 출연시켜서 토론토 알리기에 열심입니다. 이런 분위기였기에 카와이도 단 한 시즌만 토론토에 있었지만 집을 구매해서 가족 모두 토론토에 있었으며 그의 아들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루제이스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이 할러데이의 두 아들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큰아들은 캐나다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델가도도 토론토에 거주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비시즌에 영화관에 가니 잔이맥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갔다가 블루제이스 선수들을 만났다 등 목격담이 자주 나왔으며 무네노리 카와사키는 팬들에게 토론토 근처 가족들과 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로저 클레멘스나 AJ 버넷처럼 토론토에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와 있다는 마인드의 선수들도 있었고 벌리나 프랭크 토마스처럼 토론토에 온 것을 귀양살이라고 생각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랩터스에도 빈스 카터나 보시처럼 토론토 탈출을 꿈꾸는 선수들이 많았기에 지금처럼 비교는 안 당했었습니다. 저는 2019 홈런 더비 후 게레로 주니어의 유니폼을 문의하는 한국 지인들에게 곧 떠날 선수이니 토론토 유니폼 구매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게레로 주니어가 등장했을 때 캐나다는 굉장히 흥분하고 들떴습니다. 전설의 선수의 피를 이어받은 캐나다 국적의 괴물 등장. 이 슬로건이었고 항상 보토가 신시내티에서 뛰는 것을 아쉬워한 토론토 팬들은 드디어 캐나다 국적의 괴물이 토론토에서 뛰는구나 라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몬트리올 태생이고 캐나다 국적인데도 영어도 불어도 못하고 언제나 통역이 있어야만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즌이 끝나면 다음날 바로 캐리비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을 믿었던 토론토 팬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의 가정 그대로 극동 야구리그 유일의 한국팀인 서울팀에 전설의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바로 출국해서 한국 땅을 떠납니다. 분명 국적은 한국인데 이상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블루제이스가 계속 게레로 주니어 선수의 프로모션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 정말 현지 배려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론토에서 가장 사랑받는 혹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보 비셋입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 같이 간 와이프가 저 사람은 누군데 다들 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네? 유명한 선수야? 그렇게 물어봐서 아마 현지에서는 게레로 주니어보다 더 인기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라고 대답했고 와이프가 이벤트 할 거면 게레로 사인 못 받아서 어떡해? 라고 물어봤을 때도 걱정 마. 게레로는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인기가 떨어질 거고 보는 인기가 올라갈 텐데 보 사인은 2개 받았으니 성공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는 지난해 랩터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NBA 크리스마스 데이 시합을 하게 되자 토론토에 남아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18년 만에 하는 크리스마스 시합이지만 홈 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NBA 팬들은 아시겠지만 인기팀과 강팀만 한다는 크리스마스 데이 홈 경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캐나다 스포츠 팬들은 굉장히 기뻐했으며 이 특집 프로그램에서 보는 다른 캐나다 스포츠 전설들과 함께합니다. 랩터스의 어머니 역이자 잔소리꾼이며 바보 역할을 맡고 있는 이바카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저녁에 여러 캐나다 스타 선수들이 찾아오는 컨셉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미시사가 출신의 캐나다 테니스 인기 스타 비앙카 안드레에스쿠, 토론토 출신의 떠오르는 캐나다 수영 천재 페니 올렉시악, 나야가라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키 선수 폴 비서네까지 캐나다 스포츠 스타들이 입장하고 보가 들어옵니다. 춥지 않냐는 이바카의 질문에 저도 이제 캐나다인이 다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각 선수들이 캐나다인으로서 겪는 일들과 선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보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토론토와 캐나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건 블루제이스와 스포츠넷이 게레로 주니어를 밀어주는데 토론토 랩터스와 TSN은 사회자인 이바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캐나다인이 아니면서 블루제이스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게레로 주니어가 캐나다 국적이니 이 편이 더 쉬웠을 텐데요.
사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 3월 전 세계 상황이 악화되자 캐나다는 미국의 반대에도 미국과의 국경 봉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트루도 총재는 캐나다 밖에 캐나다인들에게 신속히 귀국할 것을 부탁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여러 경제적 불이익에도 미국과의 국경 봉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주로 이동할 시에는 캐나다 내에서의 이동이라도 2주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지리 단장은 토론토 랩터스는 캐나다의 결정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서 토론토와 온타리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게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팀 관계자에게 2주 자가격리를 지시했지만 부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집 앞 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나왔다가 팬에게 사진을 찍히게 되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토론토 구단은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나쁜 의도는 없었으나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부쉐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토론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의 이바카는 부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장면을 올립니다. 팬들 중에는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일어난 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랩터스는 2주 자가격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샤파이로는 블루제이스가 있는 플로리다가 위험하니 토론토에 가겠다고 발표합니다. 캐나다 정부, 토론토시, 그리고 온타리오는 한 목소리로 모든 스태프가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나온 모든 규칙을 따라달라고 요청합니다. 샤파이로는 블루제이스인이 예외를 만들어달라, 너무 규칙들이 심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미국 언론과 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캐나다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참고로 우지리는 대부분의 입장 발표를 캐나다 언론과 먼저 하려고 노력합니다. 샤파이로는 선수단과 토론토에 오기로 결정하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시즌 시작 전에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블루제이스가 토론토에서 시즌을 치르는 방법은 토론토와 원정팀 모두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주 격리 기간을 지키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머무를 경우다 라면서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통보합니다. 이는 사실 거절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시즌 중 야구장 근처 콘도를 빌리기로 했던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갑자기 계약대로 렌트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토론토에서 시즌을 보낼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니 블루제이스 선수들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한 해 몇십억씩 버는 선수들이 이 집주인들과 합의 시도도 없이 지급 불가를 발표해버린 것을 현지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이는 다시 한번 토론토 지역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트래비스 쇼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는 2주면 다 끝난다고 들었다. 여름 내내는 너무 가혹하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협상 불가이다. 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립니다. 이는 토론토시가 블루제이스 관계자들은 로저스 센터와 호텔에만 있어야 하며 로저스 센터를 벗어날 경우 7만 5천 불의 벌금과 구속을 당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라는 엄포를 놓은 뒤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는 큰 후폭풍을 일으켰으며 캐나다 팬들은 그의 트위터에 찾아가 캐나다 룰을 따르지 않을 것이면 미국 놈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우리도 미국 놈이 캐나다에 오는 것이 불편하니 잘됐다. 라는 댓글을 날리게 되고 그는 해당 트위터를 삭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는 공식 사과에서 재밌는 말을 하나 합니다.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선수단을 모아놓고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제가 말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tone deaf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토론토와 캐나다 팬들이 이해하기에는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선수단을 모아놓고 캐나다 입장을 전하면서 진지하지 않게 혹은 비꼬는 태도로 전달했기에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은 쇼가 트위터에 올린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톤으로 전달을 했냐가 화제가 되었지만 쇼도 샤파이로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최대 전국신문인 글로브앤메일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들이 블루제이스를 거부한 정부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캐나다 시민들은 이번 샤파이로의 태도를 우리는 메이저리그 팀이고 나는 미국인이니 캐나다는 협조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거만한 미국인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단어였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제 토론토와 블루제이스라는 두 단어로 구별되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혹은 내년 시즌 블루제이스는 류현진 선수의 활약과 함께 다시 토론토와 캐나다 야구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토론토를 극동 아시아리그 유일의 한국팀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현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블루제이스 팬이자 류현진 팬,
한국인이자 캐나다인으로서 이 일이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랩터스는 있고 블루제이즈는 없는 토론토에서의 달팽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